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생각클립. 오늘은 에밀 편입니다. 에밀에 대해서 10년차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성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선생님과 14년 차 직위인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임고생 선생님들과 또 교대를 생각하시는 많은 고등학생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밀을 읽고 오셨는데요. 에밀 선생님 처음 언제 읽어보셨어요? 네, 대학생 때 처음 읽어봤는데요. 내용도 어렵고 잘 읽히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에밀 3번 만에 제대로 읽었어요. 처음에 2번은 처음에 교대 들어가서 의욕에 넘쳐서 내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어렵고. 근데 2번째도 실패하고 3번째 이제 진짜로 현장에 나가기 전이니까 조금 와닿더라고요. 네. 조금. 그래서 그때 한번 제대로 읽었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번에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읽었을 땐 그 교육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학생들을 접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잘 읽히지도 않고 그랬었는데요. 경험력이 좀 쌓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전에 읽었을 때랑은 다르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에밀이 원래 에밀 교육에 대하여잖아요. 제목 네. 자체가.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루소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교육적으로 표현된 게 에밀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18세기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서 지금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추려내거나 좀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아동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루소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루소가 지적을 했듯이 귀족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그냥 수녀원에 보내고 수도원에 보내고 하면서 자기는 그 귀족의 삶을 누리고 가장 교육의 기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가정의 역할이 잘못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조금 혁명적일 수 있었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아동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아동이 타고난 본성에 맞춰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기준을 세워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꽤 많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성선설도 믿고 아이가 태어난 본연의 그 본성 자체를 존중하면서 그걸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동의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어요? 열성적인 교사들이여 단순하고 신중에 주되 말은 삼가시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이 정제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 중언부언이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핵심만 아이들이 네. 이해하기 좋게. 사실 제가 네. 이해하기에 그 부분은 루소는 그냥 사실 기다려주라. 말을 거의 하지 말고 뭘 알려주지 말고 틀려도 놔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사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하고 좀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많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알려줘야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하고 틀리는 거를
방치하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그냥 틀리면 틀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죠. 틀리면서 또 그럴 배우게 때도 되는 있죠. 거니까요. 네네. 그럴 때도 있죠.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뭔가 요즘 시대가 또 빠르기도 하고 학교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모든 거를 성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뭔가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사가 당연히 기다려주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럴 시간이 정말 교사에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핵심만 정제된 말로 딱 필요할 때만 해주는 교사가 굉장히 좋긴 하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뭔가 잘 못할 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시 또 설명하게 되거든요. 설명해야 되고 다시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강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억압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 푸시를 하게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루소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억압이 없는, 강요가 없는, 강요가 없는, 맞아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더 에밀이라는 책이 지금 세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큰 것 같아요. 저 필사 되게 많이 했는데, 그쵸?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에밀이라는 책에 교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아이에게 너무 앞선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 지식이 깨달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지식을 끌고 가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말은 굉장히 부모로서든 교사로서든 어려운 말이기도 하면서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계속 우리 교육은 지식이 깨달음을 끌고 가는, 심지어 깨달음이 언젠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없을 수도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식이 깨달음을 이끌고 가지 말라고 한 거는요, 저도 동의할 만한 부분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부분에 선행학습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풀이 방법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다시 하라고 하면은 방법만 설명하지 그게 왜 그랬는지 그 과정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선행하는 그 지식은 가르치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밀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요. 대인관계와 인간행위의 도덕성 같은 관념들은 가능한 한 늦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 이 관계 형성되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학교를 가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 부분인데 인간관계를 나중으로 미루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미뤄두라 하면은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밀은 18세기에 1대1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상황에서는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점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1대1 교육이라서 가능하지. 그리고
이게 에밀이라는 아이를 실제로 키워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루소가 이 에밀이라는 아이를 가상의 아이로 설정을 해서 소설 형식으로 쓴 게 네. 에밀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거나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오는 갈등, 특히 인간관계 얘기하셨는데 현실감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12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그 연령대에서도 추상화된 관념 교육을 하지 말라고 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 이제 피아제의 발달 단계라던가 또는 뭐 수학적인 발달 단계 이론 네, 같은 네.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에는 형식적인 추상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 발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루소의 사상적인 교육 컨셉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신의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실제 그렇죠. 발달 단계 상관없이 자신은 이 나이가 돼도 못할 음.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루소는 그렇게 네, 생각했겠네요. 그러니까 루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글을 그렇게 쓴 거죠.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못했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인 지식을 떠나서도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직 4살밖에 안 됐는데도 호기심도 많고 약간 관념적인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5살까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거나 이런 거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념적인 것들의 집약체인데 루소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이라던가 역사라던가 이런 거 그 전에 가르치지 말라. 네. 굉장히 늦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기다려준다는 관점은 좋았지만은 조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닫아놓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루소가 지금 우리의 교육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관련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역사라든지 뭐 도덕 이런 거를 관념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소가 그걸 봤을 때는 너네는 왜 관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나이대에 그렇죠? 네, 자연 본성에 어긋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감각과 신체 그런 활동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나중에 맞아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배움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라고 하는데 그런 사상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은 실제로 체육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학생들도 학교가 끝난 뒤에 집에 가서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네. 운동 신체적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교육 현실과 다른 점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상적으로도 우리 교육과 루소의 교육 사상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에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식 선생님과 에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에밀이라는 책은 원래 굉장히 방대한 양의 심오한 책이라서 저도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한참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